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하시는 태도는 국민들이 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질타를 하고 있죠. 제발 좀 조용히 좀 하고 얘기 좀 들으시라고. 근데 탄핵 얘기가 나오고 여당 의원들은 좀 고성이 좀 나왔고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간 탄핵 얘기는 장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끔씩 했었어요. 집회나 이런 데. 근데 오늘은 사실 본회의장에서 나왔다는 건 약간 좀 차원이 달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민주당이 진짜 원하는 그 속내가 드러났다. 근데 좀 일찍 드러났다. 그게 왜냐하면 약간 패가 꼬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구속될 위기에 이르자 이제 여태까지 했던 그 국회에서의 방탄 방식 갖고는 되질 않으니까 결국은 그 단식 방탄을 꺼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의 이런 시점에서 뭔가 이 효과를 부과해서 확 끌어올리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탄핵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의 속내를 빨리 드러내가지고 이제 드디어 급기야는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탄핵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저는 그 민주당에게 고스란히 그거는 역풍으로 돌아갈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제 탄핵 얘기를 꺼내긴 하는데 이게 탄핵이 가능합니까? 우린 탄핵의 기억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상이 이제 계속 남아있고 왜 성공을 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 방식을 계속 써요. 그게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은요. 국민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눈치 안 봅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 막 해요. 사실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는요. 그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 초임에 그러니까 초반에 그 이런 얘기를 지도부가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탄핵 얘기 꺼내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국민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종종 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정치화이드가 좀 취재를 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수가 많다고 다수의 힘을 힘자랑하는 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고 또 행정권을 장악하게 했다고 해서 힘자랑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운운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쪽 진영도 견고하게 뭉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대강의 그 대치가 더욱더 심화되고 전국을 푸는 게 아니라 전국을 더 뒤엉켜 놓고 국민들한테 타격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원석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장외에서도 탄핵 얘기, 이번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가운데서 이제 총리 앞에서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술렁술렁하고 국회의장이 이제 말리는 모습까지 나타냈는데 사실은 탄핵이란 말이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분명히 저걸 꺼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일종의 이제 내부 결집용 정치적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다들 전문가분들도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발의는 가능해도 이게 이제 탄핵 소추 요건이 안 되고 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도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일방적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이제 비판의 맥락에서 저런 정치적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탄핵이라는 게 전례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을 텐데 전례가 있었고 그건 우리 헌정사의 굉장한 불행이었단 말이죠. 한 번은 완전히 끝까지 간 거고 한 번은 중간에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치가 진영화돼서 예.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인이 됐던 게 두 예. 번에 이르는 그런 이제 이 탄핵의 경험이기도 하다고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뭐 국회에서 저런 모습이나 여야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예. 정말 정치가 실종돼도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냐. 전부 자기 편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부터 지금 이 상황에서 실형보다 이념이다. 국무위원들한테 나가서 싸워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통령 처음 봤어요. 이게 자기 편만 보고 하는 얘기고 지금 야당이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전부 자기 편만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서 그 어떤 생산적인 결과물도 나오지 않고 예. 대한민국 그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의 신호를 알리고 있고 예. 인생은 갈수록 힘든데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여야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내년 총선 앞두고서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보면 더 정치 복원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하느냐 이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로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까지 가서 총선에서 뭔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남겨주셨는데 홍석준 의원. 네.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탄핵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국민의힘 의원분들 아까 고성이 나왔지만 당연히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험악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여야 관계가 더 꼬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내놓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서른 의원이나 김두관 의원이 참 고참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 이야기를 끊으면 당연히 국민의힘 쪽이나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 반발하리라는 뭐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아마도 알겠죠. 그걸 결국은 당연히. 예. 이제 경선을 앞둔 오. 결국은 어떤 당내의 어떤 뭐 강경 어떤 개딸을 비롯한 어떤 지지 세력을 예. 좀 세를 좀 얻기 위해서 예. 하는 일종의 뭐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 쇼가 아닌가 그렇게 서른 생각합니다. 의원은 사실은 그동안 이른바 개딸, 그러니까 강성 민주당 지지층,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인데 그런 개딸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던 분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더 노리고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확하게 지금 민주당 그 당원들 중에서 투표할 수 있는 예. 당원들 중에서 개딸의 비율이 얼마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77.3% 그 지지를 받고 당 대표가 됐고 예. 사실 그 이후에 이제 개딸이라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더 입당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예. 그러나 그 지지층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력은 어떤 절대 그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경선 시기가 가면 갈수록 예. 이 부분에 그 신경을 현역 의원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우리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라는 게 참 헌정이 중단되는 국가적인 어떤 불행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사실은 어떤 탄핵 불행이고. 자체가 일단은 위기잖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국정에. 일단 헌재 가기 전에도 일단은 심판이 이제 의결이 되면은 이제 그 대통령 권한이 이제 정지되기 때문에 예.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그 불행을 받게 되는데 그런 어떤 엄청난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 자막도 있었습니다. 탄핵의 어떤 추억에 달콤함에 빠져서 저러는 식의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음 총선에서 부담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석준 의원님의 해석대로라면은 앞으로 저런 강한 발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한 주장은 더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천 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날 것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할 거라고요.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 얘기 좀 탄핵 얘기 나와서 첫 주제를 좀 전해드렸고요. 뭐 국회의장의 저 한탄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무슨 반상회 얘기까지 꺼냈는데 뭐 그 상황이었습니다.